안녕하세요. 션 POV의 션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차량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고요. 먼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에는 주로 제가 말없이 살짝 ASMR 느낌으로 1인칭으로 운전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량의 느낌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아반떼 전면부를 보시면 사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요 전면부죠. 기존 CN7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아반떼가 좀 공개가 되었을 때 앞부분이 너무 눌려 있어서 좀 납작해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막상 또 실물을 보니까 확실히 좋게 변한 모습이 많아 보이네요. 일단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이게 되게 낮아졌잖아요. 사실 그릴 높이 자체는 기존이랑 똑같은 그릴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라이트 형상이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공격적이고 저 후드 라인이랑 만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은, 이제 라이트 높이가 좀 아래로 이렇게 낮아지고 좀 핸들 쪽에서도 변화가 좀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이트가 일직선 디자인에 가까워지면서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 역시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게 뭐 다른 코나라든지 그랜저, 소나타 같이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상은 아닙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뭐 나중에 튜닝이라든지 애프터 파츠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파츠가 생기면 좀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라이트 디자인 디테일 같은 경우도 좀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특히 이제 지난번 아반떼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요 방향지시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넣더라도 이제 그 방향지시등만은 이렇게 중앙 이쪽 부분에 따로 이렇게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면서 좀 생뚱맞은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LED 라이트랑 조합이 되니까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색상도 훨씬 마음에 들고요. 다만 이제 요 LED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모던 이하의 트림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모던 트림에는 45만원 정도의 옵션을 추가를 하면 이 인스퍼레이션과 똑같은 그런 라이트 디자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오프닝 이쪽에 이제 벌브 타입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이 그릴 부분이랑 이 아래 오프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더 스포티한 인상도 주면서 조금 더 고급차의 그런 인상이 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처리된 이런 스포티한 디테일도 있고, 오프닝도 저쪽은 이제 실제로 뚫려 있어서 확실히 전면부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훨씬 날렵하고 그런 고급스러운 인상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17인치 휠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옵션을 적용하지 않으실 경우 기본적으로 16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색상인데, 이 색상도 아반떼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때문에 휀더가 변한 거 이외에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부품 변경이라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디테일적으로 하나 변한 부분을 찾자면 이 C필러 이쪽에 이제 디자인 디테일 같은 경우가 살짝 다이아몬드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간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후면부도 전체적인 디테일에서는 변한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라이트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인 만큼 요 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다만 여전히 벌브 타입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요 범퍼 하단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거의 요 정도 높이까지가 바디 컬러였는데, 이제는 거의 뒷부분의 반 정도를 플라스틱 범퍼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디퓨저를 형상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뚫려있진 않지만 이렇게 가짜로 오프닝 같은 걸 표현한 이런 디테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뒷부분 디자인이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살짝 옆에서 보던지 아니면은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크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이제 바로 뒤에서 또 주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본다 하면은 이 플라스틱의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살짝 뒤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좀 무게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가다듬을 때 이런 검은색 포인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걸 과하게 사용을 하니까 어색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면부는 오히려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변화가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놀랍게도 하이브리드지만 용량 자체는 일반 아반떼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플로우 높이도 동일하고요.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 정도의 장치가 있고, 이제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레버를 잡아당겨서 6대4로 홀딩이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늘어납니다. 준준형 차 치고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짐을 싣는데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익스테리어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뒷좌석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정말 상당히 넉넉합니다. 거의 예전에 소나타급 정도로 확실히 아반떼가 많이 커졌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실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살짝 쿠페처럼 좀 떨어지는 그런 라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파져 있어서 헤드룸 같은 경우도 매우 넉넉하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화사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보시면 컵홀더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면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서 송풍구, 그 다음에 이제 USB-C 타입 2개,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급이 차급이다 보니 뭐 실내 마감재나 이런 거는 거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앞부분 디테일을 보시면 사실 앞모습에도 이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도 이제 앞부분 기능 이제 좀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설명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자인 쪽으로 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먼저 소재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아반떼가 차급이 있다 보니 대부분 마감은 좀 안 좋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부드러운 플라스틱, 여기는 다 하드 플라스틱, 그리고 이쪽은 살짝 이제 우레탄을 표현한 듯한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차급을 생각하면은 뭐 이런 마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이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 잡고 있는 부분의 소재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죽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포크 디자인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좀 편하게 놓기도 좀 좋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가 요 현대 로고를 빼고 H 몰스코드 로고로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변화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아반떼도 이번에 변할 때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미디어 버튼, 이쪽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는 컨트롤들이 있고요. 요 위치 자체는 다른 현대차들이나 제네시스랑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여기 있기 때문에 통일감은 좀 없네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뭐 게이지 클러스터의 시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시인성 역시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디자인을 보면 저는 확실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아반떼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통일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 이제 물리 버튼으로 미디어라든지 지도, 그 다음에 세팅을 바로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있고요. 볼륨 버튼도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은 게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장치 역시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존 클라이밋 컨트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수석, 운전석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열선 그리고 통풍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12V 파워 와이어렛이 있고, 이거는 좀 아쉽지만 사실 요즘 USB-C로 많이 포트가 좀 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거는 좀 변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남고요. 그래도 USB-C 충전 당자 하나 정도는 있고, 여기 취 와이어리스 차징 패드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디자인 그대로고요. 이 버튼들은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라든지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켜는 버튼, 아니면 파킹 센서,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버튼이 모두 다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누르는 느낌이라든지 사용성 측면에서는 모두 정말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가 이제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저번 아반 때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은 컵홀더의 높이가 바뀌는 이런 디테일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아반떼에서 좀 싫어하신 디자인 디테일이 요 그래브 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정체를 좀 알 수 없는 이런 피스가 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요게 사실 조수석에 탑승을 하면 좀 발 공간, 특히 무릎 공간을 좀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불편한 감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반떼가 좀 혼자 타시는 분들도 좀 많은 차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 요 디자인 피스가 있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좀 운전자 중심의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살짝 이게 그 C8 콜벳, 요즘 신형 콜벳에서 이렇게 좀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를 만든다고 이런 비슷한 산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피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없애본다고 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옹졸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우 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의 그레이 인테리어여서 좀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콘솔 박스 제대로 있고요. 뒷좌석을 바라보면 이 정도 느낌이고, 이 차량은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썬루프가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를 보시면 뭐 이 정도 켜짐이고요. 네, 선바이저, 거울, 조명은 이렇게 따로 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안 끄시더라도 이렇게 덮으시면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디테일은 좋은데, 왜 굳이 그냥 이걸 연동되게 안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는 그런 디자인 선택이네요. 이 스크린을 잠깐 훑고 넘어가면 이제 보시면 뭐 주행 장치 또는 연비,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정보 표시가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이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화면 구성,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에서 이런 큐브 같은 디스플레이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비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RPM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그냥 편했던 것 같고요.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현대가 막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변화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변화가 된 점은 전혀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그렇듯이 유선으로만 적용이 되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정보를 눌러서 이렇게 정보 같은 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사실 현대차에서 많이 보셨을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차량 아반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나중에 좀 야간 주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을 하기에 앞서서 엔진룸을 살짝 살펴보면, 지금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L 4기통 약 한 105마력을 내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kW의 전기 모터가 합산이 되어서 합산 출력은 약 한 140마력에, 그 다음에 이제 토크 같은 경우도 약 한 27kg 포스미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엔진 마력 자체는 120마력을 내는 일반 1.6 아반떼에 비해서도 더 약한 출력을 내고 있지만, 이 전기 모터가 합산되면서 토크라든지 합산 마력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행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넘어왔고요. 주행 부분에서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아반떼랑의 차이,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뭐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효율성은 오히려 제일 뻔한 부분이니까 일반 아반떼랑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점에서 일반 아반떼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승차감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꽤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토션빔 치고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반떼를 좀 주행을 해봤을 때 그 토션빔 특유의 팅팅 하는 느낌이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 범프 같은 게 이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확실히 일반 아반떼에 비해서는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범프 같은 거를 걸러내는 능력도 조금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한 급 정도의 막 승차감 차이가 확연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차량 반급 정도의 차이는 느껴질 정도로 저는 조금의 그 차이를 좀 느꼈기 때문에, 사실 꼭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더 편안한 주행을 일상에서 하고 싶으시면 이 하이브리드의 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가치는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승차감과 연계를 해가지고 정숙성 면에서도 사실 조금 차이를 보여가지고 좀 전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흡음재나 이런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충격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 탁탁하고 치는 소리가 좀 실내로 유입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차가 더 정숙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이 항시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오는 정숙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면에서의 정숙성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게 아마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역할이 여기까지 좀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서 초반 토크가 나와서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시지, 이 차도 여기서 조금만 밟아보면 확실히 그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준다는 게 시내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아반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가는 느낌도 훨씬 경쾌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60에서 80 정도까지는 그냥 뭐 악셀을 많이 밟지 않아도 부드럽고 꽤 힘차게 나가서 뭐 토크라든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진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시내에서 나가려면 악셀을 밟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기통의 그런 진동이라든지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차량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더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반떼보다도 더 힘이 약해요. 근데 이 전기 모터가 이 엔진보다도 더 많은 토크를 낼 정도로 전기 모터에서 주는 그 토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많이 경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랑 엔진을 DCT를 통해서 조합을 시키는데, 그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만나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일상 주행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언덕길에서는 아무래도 엔진에 힘이 좀 없다 보니 이렇게 좀 엔진이 위에서 좀 돌긴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언덕에서도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속이 실제로 또 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정말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은 이제 유선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속기가 거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필요할 때 가속을 하면은 그 RPM이 좀 많이 떠요, 위로. 근데 이 현대 시스템은 아무래도 변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주행에서의 이 하이브리드 느낌을 정리를 드리자면 저는 승차감 그리고 이 시원한 가속 성능 때문에라도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잠시 보스 오디오를 좀 들어보면 지금 사운드 셋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초입값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저음을 올렸을 때 좀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스가 좀 저음에 힘을 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이 시스템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인스피레이션 트림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래 모던이라든지 스마트 트림에는 옵션 사항으로도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됐지 않았나, 최소한 모던 트림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노면소음 그리고 풍절음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주행을 할 때 가장 크게 들어오는 소리는 노면소음인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준준형이라는 차량의 급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 나쁜 수준의 노면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딱 그냥 이 정도 급에 맞는 노면소음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아반떼부터에는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옆에서 좀 들어온 소리는 있어도 풍절음은 사실 크게 막 난다 이렇게 느낄 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고속에서 한번 조금 가속을 테스트 해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내에서 시원한 가속에 비해서 고속에서는 확실히 좀 가속이 더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진 힘이 워낙 적다 보니 아무리 이제 모터에 그런 에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고속에서 나가는 맛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추월을 하거나 일상적인 고속 주행을 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HD1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지금 여기를 누르면 이제 차선 중앙 유지 장치도 이제 켜지게 됩니다. 속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10km 단위로 속도가 올라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1km 단위로 속도를 내리기면 이렇게 1씩 내리면은 1km 단위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속도 카메라 근처에 오면은 자동으로 지금 속도가 좀 이렇게 80 정도에 좀 맞춰지는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HD2는 아니라서 뭐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항속하고 그리고 편하게 다닐 때는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코너가 있는 도로를 찾았고요. 물론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이 코너를 빨리 주행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지만 그런 분은 이제 아반떼 N을 사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차량의 성능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반떼의 일반적인 그 코너링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 N이랑 공유가 되는 그런 셰시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이 아반떼에도 좀 내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언덕이라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이제 힘을 거의 못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셰시의 밸런스라든지 이 서스펜션도 이제 살짝 컴포트 위주로 튜닝이 되어 있는 만큼 바디롤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 코너에서 이 차가
이런 느낌 같은 게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꼭 이런 코너를 빨리 주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 램프를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런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 아반떼에서 상당히 놀라웠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크게 빨리 달리고 그런 차량 아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좀 느껴보는 걸로 하고요. 코너에서도 상당히 운전의 재미를 조금 의외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기 앞서서 야간 주행으로 잠시 넘어왔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앰비언트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준준형 치고는 꽤 밝은 LED 스트립이 이렇게 대시를 따라서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요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더 들어갔으면 좋았긴 하겠지만 차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들어간 것도 정말 저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을 바꿔보면 지금 이제 오션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 색상은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그린 계열의 색깔은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레드는 이런 느낌을 내고요. 이제 보라색 계열의 느낌은 또 이런 느낌을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오션블루 색상이 가장 색상도 밝고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연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면서 토탈 연비는 16.3km가 찍혀 있고요. 그 외에도 쉽게 시내 주행이라든지 고속 주행에서 저는 한 18km 이상은 좀 쉽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는 좀 아래의 속도에 상속을 했을 때는 20 이상은 매우 쉽게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가장 낮은 연비를 기록했던 거는 조금 많이 밟았을 때 약 한 12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10km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진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하이브리드인 만큼 연비 면에서는 좀 강점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쯤 말씀드렸으니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총평을 좀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는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 차량이 어떻게 아반떼랑 차이가 나나 이런 점이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효율성 외에도 좀 여러 장점들이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링크 서스펜션에서 오는 그런 승차감 변화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숙성도 좀 향상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특히 그 전기 모터의 토크에서 오는 좀 경쾌한 그런 주행 느낌, 그리고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셰시 자체는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 재미 측면에서도 좀 의외로 좀 괜찮은 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라는 차량의 구성이 워낙 괜찮은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2급에서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이 많아서 저는 특히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기름값을 좀 뽑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좀 가격 같은 걸 고려를 해서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중고차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하이브리드가 감가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인 가격에서 보았을 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400만원이고 인스피레이션 트림에 몇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요. 사실 3,400만원의 아반떼를 구매하는 것은 조금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서, 예를 들면 모던 트림에 옵션을 조금 넣다든지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면 정말 좋은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좀 풀옵션을 넣어서 사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윗급의 차량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이 있는 가격을 제외해서는 사실상 그냥 차가 필요한 그 누구에게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나 차량의 사용 용도에 좀 맞춰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좀 정말 괜찮은 차량이 될 거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또 다른 차량 리뷰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